말론 표현할 수 없지만 Girl you gotta know you got that fight 내 미소는 fine art 내 영혼을 깨워 You got me feeling so right Yeah it's a vibe Yeah This gon' be the one and only theme song 너에게만 고정된 내 시선 내게 너란 하나뿐의 미션 불가능은 없어 baby lights camera action 나란 음악 위에 너는 top line 너란 도시 위에 나는 skyline 넌 내 영화 속의 highlight 어두운 밤하늘 끝에 twilight Just gets better 널 처음부터 전쟁하고 싶은 매력 You don't know how I want your love 밤이 끝나기 전에 baby You got that vibe baby 해 뜰 때까지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much Look at me, look at me, know you got that vibe baby 해 질 때까지 Look at you, look at you, look at me much Look at me why so vibe This gon' be the one and only anthem 감각적인 six sense 반지 짜릿해 수만 잡아도 감지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내 세상은 암지 나는 무대 위 너는 spotlight 너라는 간 위 나는 남산 너 완벽할 순 없잖아 어두운 밤하늘 끝에 twilight I could feel it 너란 공간에 갇혀버렸어 You're my matrix You don't know how I want your love 이 밤이 끝나기 전에 baby We got that vibe baby 해 뜰 때까지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much Look at me, look at me, you know we got that vibe baby 해 질 때까지 Look at you, look at you, look at me much Look at me why so vibe Look at the stars 밝게 빛나는 달 어쨌든 나의 우릴 비춰주고 있잖아 날 보는 너의 눈빛과 너에게 속 느끼고 싶어 You gotta know you got that vibe baby 해 뜰 때까지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much vibe You know we got that vibe baby 해 질 때까지 Look at you, look at you, look at me much Look at me why so vibe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네, 엄조원입니다. 오늘은 태양의 노래였죠? 네. 바이브 이거- 콩이아님이 청하신 이거 태양의 노래였어요. 신곡이에요? 모르겠어요. BTS의 네. 지민인가요? 같이 음. 피처링했다는데 네. 신곡 이거 맞대요. 신곡이에요? 네. 신곡이군요. 경록 씨 모르는 게 굉장히 없어. 좋네요. 네. 아 근데 노래 좋네요. 신나고. 결혼하고 나서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결혼한 지는 좀 꽤 됐지만 어쨌든 아 민효린. 네 좋네요. 이 노래 좀 좋네요. 옛날 얘기 아니에요? 결혼 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근데 결혼하고 나서 솔로곡은 처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은데? 솔로곡은 결혼 이후 아이돌 처음인 전문가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저는 제가 몰라요. 물어볼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 좀 답 좀 해봐요. 태양이 이거 결혼하고 나서 솔로곡은 처음 아니에요? 경록 씨도 눈, 코, 입 이후 처음 아닌가? 얕고 넓게 알아서.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러고 네. 보니까 우리 또 의상이 음, 이렇게 색깔이 맞는데요? 그렇죠. 짜고 오지 않아도 이렇게 어제는 맞아. 제가 정장을 입었는데 신기하다. 오늘 아주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약속이 없으시군요. 오늘은 약속이 없습니다. 바로 집에 가시는 끝나고 운동하러 갈 겁니다. 선배. 아 이제 뒷머리 떴다고. 아 네. 우리 코코동절님이 옷을 거꾸로 입었다 그러셨는데 거꾸로 아닙니다. 이거 저 후디입니다. 스타일리스트예요. 후디예요, 후디. 거꾸로 입은 거 아닙니다. 네. 자, 방송에 후디를 입고 나오는 프리한 프리데스크. 낮에 그러게요. 눈에 띈 뉴스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죠? 맥주. 네, 올해와 막걸리.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3.57% 늘어난대요. 그래서 올랐군요. 맥주는 리터당 30.5원 올라서 음. 이렇게 하면 이제 잘 모르는데 총 리터당 886원 정도가 세금으로 붙어요. 어. 그러니까 뭐
그리고 탁주는 1.5원이 올라서 44.4원 정도가 리터당 붙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소비자가가 오르겠다는 얘기네요. 이러면은. 그렇죠. 근데 이거는 두고 봐야 돼요. 작년에는 재작년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2.5%였어요. 그래서 세금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이제 세율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2.5% 물가 상승분을 모두 반영해서 주세도 2.5%를 올렸었는데 올해는 작년 물가가 5.1% 올랐거든요. 아유, 그래서 5.1%를 다 반영할 안 수기는 되죠. 너무 비싸지니까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당국이 3.57% 그러니까 상승분의 70%만 반영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좀 뭐 줄여줬다고 주장하는 거죠. 줄여준 건 아니지만 인상폭을 좀 원래 인상해야 될 것보다 좀 적게 덜했다. 인상했어. 그러니 니네 소비자가는 올리지 마. 이런 식으로 약간 압박의 시그널을 준 겁니다. 이걸 덜 올려줬으니까 니네가 비용 상승분 같은 거 이 세금에서 세이브한 걸로 그냥 어떻게 메꾸지 출고가는 올리지 마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압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도요. 예전에도 주세가 인상될 때마다 주세 요만큼 올리는 김에 소비자 고 나머지도 요만큼 출고가도 요만큼 올릴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출고가가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나 막걸리가 소비자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이 압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가격이 오른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나 전해드리고 그리고 정부가 오늘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요. 지금까지 골프장의 개별 소비세는 회원제 골프장에만 붙었어요. 12,000원이 붙었고 퍼블릭 골프장 퍼블릭은 안 붙어요? 퍼블릭은 안 붙었었는데 사실 무늬만 퍼블릭들이 많지 않습니까? 똑같이 비싸죠. 그렇죠. 회원제 골프장만큼 그린피도 비싸고 시설도 좀 삐까뻔쩍한 이런 무늬만 퍼블릭인 골프장에는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기준이 뭐냐면 주중 그린피 188,000원. 주말 그린피 247,000원이에요. 비싸. 그래서 이 돈이 안 되면 개소세 면제고 이 돈 이상이면 세금 개소세 내라. 12,000원이 더 붙는 거니까 주중 그린피가 만약에 19만 원짜리다. 그럼 20만 2천 원이 되는 거죠. 개소세가 붙으니까. 네. 그러니까 참 7월부터 국산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추계 방식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차값에 영업비까지 들어가거든요. 네. 유통비. 근데 그거를 다 합쳐서 개소세를 이렇게 부과하니까 차값이 좀 부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통 마진이나 뭐 영업 마진 이런 걸 떼고 계산할 수 없을 경우에는 표준 가격을 제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7월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아마도 개별 소비세를 포함한 차 가격이 최종 가격이 20에서 30만 원 정도 저렴해질 거라고 합니다. 네. 서민 술값도 오르네요. 네. 강민숙님. 막걸리는 대표적인 서민의 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밀주가 탄생하는 거 아니냐? 외로운 흑대님이 그러셨습니다. 파운드리님 올해 자동차세 다 냈는데 올해 거를 땡겨서 내셨군요. 만약에 이게 하반기에 한 번에 내는 분들 한 번에 내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반기에 이게 줄어들면 소급해서 환급 받으실 수 있을걸요? 미리 내신 분들은 한번 그때 만약에 근데 이거 새 차에 붙는 거니까 새 차 판매할 때 붙는 거니까 이미 내셨으면 이미 사셨던 거면 소급 적용 안 될 겁니다. 이게 차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네요. 네네네. 총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최종 내야 살 때 취등록세 그렇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건가 거기에 보다. 개별 소비세 거기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닙니다. 자, 그럼 뭐 이번 주에 정치 이슈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기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뭐 이슈가 계속 터졌는데 8초 후에 세안대학교 배종호 교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어맨크님. 오랜만에 그리웠습니다. 건강하시죠? 건강해야 돼 사람이. 여자르게 느꼈어요. 배 선배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때문에 아이고, 그때 한 번 고맙습니다. 못 오셨잖아요. 네. 그런 때문에 한 번 못 오셨어요. 교수님도 작년 걸리셨었네요. 봄쯤이었나요? 그때 제 저는 빈자리 어떠셨어요? 그때 저는 제 아팠어요. 빈자리는 굉장히 작았지만 네. 어맨크의 빈자리 너무 컸습니다. 갑자기 또 왜 커피라도 하는 사람만 쿠폰으로 보내십시오. 지금 이제 설 앞두고는 좀 이렇게 풍성하고 따뜻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아져야 될 텐데 지금 살벌한 얘기. 살벌한 얘기만 아주 집단 린치 얘기도 있습니다. 나옵니다. 아유, 그러게나 자, 말입니다. 검찰이
뭐 이 얘기가 가장 최근에 나온 최근 얘기니까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오후에.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두 번째로 검찰에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27일이라고 날짜를 검찰은 박아서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쯤에 이 대표가 그런데 28일에 나가겠다. 네. 27일 아니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얘기한 걸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27일 날 네. 요청을 했는데 27일, 못 가겠다. 30일 두 번 오라고 했더라고요. 네, 27일 날 못 가겠다. 아, 그 다음 날 이유는 가겠다. 27일 날은 일하는 날이니까 네.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28일 날은 토요일이어서 아, 나는 평소에 일하는 사람이니까 일하고 네. 28일 날 일하지 않는 날 어. 출석하겠다. 일종의 신경전, 기싸움이죠. 자, 그러면서 또 대동하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네. 이제 변호사 음. 한 한 사람만 명만 한 네, 사람만 대동하고 가겠다. 가겠다. 왜냐? 당 소속 의원들은 그 시간에 당무해야 되니까 국정에 충실해야 되니까 국정과 당무. 네.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이제 지난번에는 평일 아니었나요? 지난번에 음, 평일이었죠. 지난번에 평일 같은데요. 체크해야 지난번 될 평일이었습니다. 평일인데 다 제가 볼 때는 대동해서 거의 평일인데. 예. 네. 무튼 자, 네. 여기에 대해서 역시 이제 정면 돌파, 당당한 모습. 그 이유는 여권에서 방탄. 입만 열면 이재명 방탄 예, 뭐 하니까 그랬죠. 나 방탄 아니야 음. 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지금 당내에서 비명계 중심으로 사법 리스크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네, 검찰 소환 조사 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비명계 그런 목소리 잠재우겠다. 예. 자, 그러면서 검찰대에서 따끔한 질타를 해놨어요. 네. 자, 검찰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 덮으면서 사적 이익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일부 정치 검사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망원시장이었나요? 현장 네. 방문해서 이 입장을 밝혔더니 여야의 입장이 뭐 당연히 갈립니다. 민주당은 잘했다. 우리가 이제 똘똘 뭉쳐서 싸울 때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아니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말한 부분을 꼬집었어요. 네. 뭐- 여야 입장 정리를 해주실까요? 뭐 내일을 뭐 바꿔 입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네. 아 그래요? 네, 쌍방울 관련해서 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나 쌍방울 관련해서도 2년이라고 내가 내일 내일 사 입은 거밖에 사입은 없다. 거밖에 없다라고 네. 하니까 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내일을 바꿔 입었지 않냐라는 내일을 얘기를 바꿔 입을 했는데 정도로 가까운 사이 아니냐 음. 이렇게 아. 얘기를 했죠. 김 자. 대표가. 일단 비명계에서도 검찰 소환에 응하는 이런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종민 의원 사직성의 결단 정말 잘한 일이다.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소를 해가지고 앞으로 민생 정치 개혁에 대해서 앞장서주고 그러면은 민주당 높아질 것이다. 지지율이 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정반대 해석을 했죠. 검찰 소명을 해야 될 텐데 비리가 좀 줄줄이 사탕이다. 네. 당 대표 사무실 검찰청으로 옮겨라. 아예 이렇게 또 비아냥을 거렸습니다. 네. 검찰이 근데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고 두 번째 소환을 첫 번째 소환이 물론 혐의는 다르군요. 네. 네, 쌍방울 혐의 그 다르죠.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이 영향을 좀 줬겠죠. 김 전 회장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오늘 청구될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영장 청구는 뭐 100% 되겠죠. 그리고 네. 또 영장은 이제 또 발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혐의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전환사채 발행 가운데서 뭐 허위 공시한 그런 부분, 또 뭐 업무상 배임 횡령 그런 부분. 역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변호사비 이 대납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이제 집중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한 200억 정도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했어요. 이 가운데 일부 자금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도 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전혀 모른다. 네.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 김성태 전 회장도 전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화번호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검찰 수사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이 18일이니까 이제 열흘 뒤면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겠네요. 네. 그럼 이후에 또 수사 그렇습니다. 과정 내용 또 살펴보기로 뭐 이번에 하고요. 이제 출석을 하면은 이틀간이나 뭐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 28, 29.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성남 FC 후원금 의혹 조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다 A4용지 6장에 네. 답변서를 다 6장. 써가지고 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거의 그 답변서로 가름을 했는데 예. 이번에도 그렇게 할지 또 검찰이 그걸 또 받아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 논란 얘기해보죠. 해외 갈 때마다 논란을 일으켜서 좀 안타깝긴 한데 갈 때마다 이번이 네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외 없이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다 이 발언으로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내용 정리를 해주실까요? 이 발언은 상당히 좀 심각한 발언입니다. 외교적 설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국가 최고 원수의 발언은 외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란은 굉장히 지금 민감한 관계에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핵 무기 개발 관련해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란이 우리나라에게 수출했던 대금 70억 달러, 한 8조 6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동결돼 있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양국이 긴장 관계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에 나가 있는 장병들 아크 부대입니다. 아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의 형제국이다. 따라서 형제국의 안보는 곧 우리의 안보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3단 논법으로 얘기를 하면 자 아랍에미리트하고 우리하고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 근데 아랍에미리트 적이 이란. 그렇게 되면은 이란이 바로 우리 한국의 적이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전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외교적으로 심각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란에서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대변인 통해서 입장을 표명을 할 정도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지금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는 굉장히 사이가 좀 위협적인 그런 관계는 맞아요. 그러나 완전히 적대적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2016년도에는 대사를 소환할 정도로 관계가 험악했는데 지난해 다시 대사를 파견할 정도로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러다 보니까 이란에서 외교부 대변인 통해서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이란 외무부에서 얘기를 한 것도 지금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에 달라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모르고 한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은 더 이상 이 지역에서도 적대 국가로 여겨지지 않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교역량을 봐서도 지금 두 번째가 아랍에미리트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까지 오늘도 또 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외교부의 대변인 발표는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무지하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란과의 역사적 우호적 관계가 지금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걸 좀 모르고 한 것이다라는 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따라서 이 발언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빨리 해명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 여야는 정반대로 해석하는 게 뭐 당연해 보이니까 뭐 굳이 저희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정부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대통령? 일단 정부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발언이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한국하고 이란하고 양국 관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다만 아랍에미리트가 당면한 그런 엄중한 안보 이 현실을 직시해서 우리 장병들에게 열심히 근무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밝혔고요. 또 외교부도 즉각 해명성 문자를 출입 기자들에게 보냈고요. 그래서 역시 이란하고 우리나라하고 국가 간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다. 불필요하게 좀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 1962년도 한국-이란 수교한 이래 우호적, 협력적 관계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투자 유치했다는 소식도 나왔었는데 발언 논란이 터지니까 좋은 소식은 다 묻히고 거의 37조에 달하는 블랙홀처럼 그런 투자 유치가 빨려 들어가는 해석이 되네요. 네, 지금 시간 관계상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10분 넘어가고 정도 있습니다.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 8일이니까 이제 한 2달하고도 열흘 정도 남은 건데요.
나경원 전 의원 얘기밖에 안 나와요. 뭐 사표를 냈다가 해임이 됐다가 나간다 그랬다가 안 나간다 그랬다가 대통령실 비서진과 또 마찰도 있고요. 뭐 4차 순방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나경원 사태 때문에 가려지는 그런 모양이에요. 예. 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이런 당내 공격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게 봅니다. 이유는 예. 뭐 거의 집단 린치, 예. 뭐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때려 패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때려 패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는 좀 두 가지 점에서 문제인데, 하나 대통령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네. 입장을 네, 밝혔거든요. 성명냈죠. 세 번째거든요. 자,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말 그대로 대통령 대리인이에요. 네, 네. 대통령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실상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꺾기 위한 그런 인신에 가까운 그런 비난까지 할 정도가 바람직한지,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했던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은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의 자유도 없다라는 말인가? 라는 이제 그런 의문에 봉착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을 보면은 초선 의원들 50명이 성명서를 냈어요.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재선 의원들도 지금 성명서를 낼 것인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고,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홍준표 대구시장, 예.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나경원 전 의원의 지금 뭐 건물 투기 비리 의혹까지 제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배우자 대법관 뭐 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뭐 이거는 거의 뭐 조폭 정당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이런 모습이 과연 앞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근데 나경원 전 의원 측이 정면 돌파할 거다 이런 얘기가 어제까지 많았는데 오늘 조금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그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의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네. 여기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그렇죠. 전했다. 전면 일정을 취소하고 네. 지금 자명에 들어갔습니다. 네. 다시 그 답변이 끝나신 건가요? 그래서 질문. 그러니까 불참을 하게 됐더라고요. 지금 사명에 근데 들어간 불참을 왜 건 했는가?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이유는 본인은 일종의 이제 분리 전략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윤핵관들 전혀 달라. 나를 해임한 것도 윤핵관들이 이간질 시켜가지고 예. 나를 해임했지, 대통령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라고 일종의 러브콜을 계속 네. 여고생 연애 편지 네. 보내듯이 계속 보냈어요. 그이는 일종의 전략이죠. 뭐냐, 반윤의 우두머리다 라면서 반윤 프레임을 거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죠. 왜냐, 나는 친윤이야.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사람은 나야. 그 이유는 결국 100% 당원 투표니까, 친윤표가 결정적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웬걸 그야말로 50명 초선 의원들 집단으로 성명 내가 또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의 입장 내가지고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전략으로 던진 그런 발언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패착으로 다가오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더 달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재선 의원들이 또 집단 성명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완전 나홀로가 되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본인이 주지 않게 되면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적 생명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이제 자명에 들어갔고, 예. 지금 본인은 지금까지 얘기하기는 2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잖아요. 그러면은 출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 꺾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양태를 보면 만약에 본인이 꺾겠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21일 이전에도 꺾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공직을 2개나 갖고 있으면서도 또 나가지 말라는 사인이 있었어도 이렇게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건 지지율 때문이었잖아요. 계속 그렇습니다. 1위였기 때문인데 네. 요즘에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뒤집어진 네. 게. 네. 지금 김기현 후보가 34%, 나경원 후보보다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그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 전 의원의 행보, 결정도 많이 이렇게 꺾일 수 있겠네요. 근데 상당히 우리 어맹카가 질문이요, 아주 날카롭고 진행을 잘하는데요. 시간이 머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영리한데, 네. 자, 말씀하신 대로 판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경원 압도적 1위 30%,
그리고 뭐 김기현 거기 같은 경우는 3위 하다가 2위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무려 20% 포인트 네, 올랐어요. 봤어요. 그리고 나경원은 이제 한 9% 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 1위가 김기현. 예, 말씀하신 대로 한 34, 5%. 그리고 큰 격차로 벌어진 2위 나경원 한 20% 초반. 예. 그리고 안철수 한 10%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전 의원이 계속 출마의 의지를 지금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 지지율 1등 이게 그렇죠. 동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 상황에서 이게 사라지면 상당히 힘든데 자, 문제는 그렇다고 김기현 당권 주자 꼭 되느냐.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달린다 레이스를 예. 그러면 1차 투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결선 투표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 압도적 1위의 김기현 당권 주자의 이 여론조사 상황에서도 나머지 사람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이 사람들의 지지율을 정하면은 합하면 44%가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100% 친윤 주자의 당선을 위해서 내놓은 두 가지 안전장치가 100% 당원 투표 그리고 결선 투표제인데 투표죠. 네. 이런 상황에서 다자대결 구도 가가지고 결선 투표 간다면 뒤집힐 반김 가능성도 이런 있다. 얘기도 나오고요. 따라서 뒤집으면 이런 염려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까지 나서가지고 나경원 주저앉히기 또 집단으로 린치해서 주저앉히기 자,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 달려서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바로 그것이 문제로다. 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외에도 뭐 그 김장연대라는 말을 이제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또 네, 연포탕으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장제원 의원의 그 아들이 또 논란이 하나 불거져서 그것 때문에 지금 또 김장연대를 끊어버리려는 또 그 분위기도 또 만들어지고 이제 그래서 있어서 지금 김장연대를 지금 연포탕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우 신조어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정치권에. 명절 전에는 사실 정치 비수기예요. 근데 올해는 뭐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명절 쉬지 않고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합니다. 설명전에 가족들 한데 모인 자리에선 정치 얘기는 삼가셔야 됩니다. 싸움 납니다. 교수님께서도 설 명절 때만이라도 좀 정치 수단은 좀 잊으시고 잘 나경원 지내시다가 사태가 종지부가 정치 지키지 수다 않아가지고 주도하실 것 같은데 집에서.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주도하시면 안 됩니다. 설 명절엔 정치 얘기는 안 하시는 걸로. 네. 네. 떡국만 맛있게 네. 드시는 걸로. 국가 발전 네, 얘기를 하죠. 서로 좋은 얘기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2주 뒤에 뵙겠네요. 네. 교수님. 아닙니다. 수요일엔 하시죠. 아 수요일이군요. 수요일이죠. 아. 네, 설 잘 보내시고 다음 그렇네요. 주 수요일에 설 민심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네, 잘 받으세요. 보내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8초 후에 오겠습니다. 자, 네, 2분 10여 초 상식을 남았네요. 말하면 안 싸움, 왜 싸웁니까? 그래서 상식을 말하시는 가족분들은 정치 얘기 화기애애하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족의 근데 문제는 그건, 두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이 또 달라서 싸워요. 다르죠. 서로 이게 내가 상식이래. 그렇죠. 그래서 그냥 좋은 얘기만 하시면 맞아요.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치 얘기하면은 꼭 누군가를 흉을 보게 되잖아요. 네.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쪽은. 근데 명절에만이라도 흉 보는 얘기는 좀 안 하면 좋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네. 네. 자, 큐시트 미리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요? 네. 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경찰단.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혐의가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오늘 민주노총 서울 본부를 포함한 전국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실시됐는데 했죠. 국정원은 수년간 이들의 혐의를 내사해왔고 증거도 잡았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서 지령을 받고 지하 조직을 만들어 반정부 활동을 하려고 했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국정원이 얼마 전에 제주 등지에서 예. 한길회라는 지하 조직이 있다면서 북한과 연계된 것이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수사와 이번 압수수색이 같은 궤를 그리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국정원이 요즘에 뭐 전국적으로 이런 간첩단 관련 수사와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 시점에 이 강도와 속도를 높이는 것이 단순한 수사 이상의 뭔가 의도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톱블록에서 노동계 반응 그리고 기자 출연까지 포함해 세밀하게 네. 짚어보겠습니다. 40초 남았네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뭐 연료비 절감 외에도 여러 번 우리는 뭐 논란이 자율주행 성능이 뭐 최고다 이렇게 또 홍보를 많이 하는데 2016년에 나온 테슬라 홍보 영상에 나오는 9분 동안의 자율주행 영상이 이것도 조작이에요? 조작된 것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기술 담당 이사가 미국의 법원에 나와서 영상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보다 앞으로 어떤 것이 가능한지를 묘사하는 데 치중해서 만들었던 것이다 라며 하지만 이런 얘기는 없었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뭐 변명이 털어놨습니다. 너무 허술한데. 그래서 악재가 꼬리를 무는 테슬라 뉴스데스크에서 이번에는 어떤 게 얼만큼이나 허위 과장됐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방을 시작할 시간인데요. 서울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네. 100명 중에 4-5명이 아이고. 은둔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참 100명 중에 큰일이네요. 4-5명. 서울만 해도 13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우울한 그늘 뉴스데스크에서 들여다보겠고요. 지방에 연봉 3억 6천만 원을 줘도 의사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3억이요? 그런지 그 이유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본방을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